독일 북부 새벽 공기를 가르는 비명소리. 한 여성이 맹수처럼 달려드는 들개 무리에 포위되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까지 다가온 순간 검은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꽂힙니다. 피로 얼룩진 군용 목줄, 상처투성이 발바닥, 그러나 불꽃처럼 타오르는 두 눈. 그것은 불가능을 뚫고 온 한국의 전설, 진돗개였습니다. 개가 800km를 걸어왔다고? 그것도 주인을 찾아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독일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기적 같은 여정. 40도의 사막 열기, 굶주린 늑대의 공격, 뼛속까지 얼어붙는 폭설의 지옥. 그 모든 것을 뚫고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온 충직한 영혼. 한국의 진돗개는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야생의 피를 물려받았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그 여정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진돗개의 눈빛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제향군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의관 안나입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제 아들 요한, 그리고 놀라운 여정을 통해 우리 가족이 된 백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함부르크 교회 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고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들개 무리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뒤돌아 달리려는 순간 검은 그림자 하나가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녹슨 군용 목줄을 한 개였어요. 그 개는 백호였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보낸 바로 그 백호가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백호는 들개 무리와 제 사이에 자리 잡고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들개 우두머리가 달려들었을 때 백호의 움직임은 정말 빨랐어요. 단숨에 우두머리를 제압했죠. 그러자 다른 들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백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목줄을 만져봤습니다. 거의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 연방군 기지의 각인이 남아 있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백호가 정말 저희를 찾아온 거였어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 저는 독일 남부 연방군 기지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헨리크는 해외에 파병 중이었고요. 그날도 평범하게 부상당한 군견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헨리크였죠. 헨리크는 늘 그랬듯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나, 우리 요한이는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요한이 그린 그림을 찍어 보냈어요. 군복 입은 아빠와 함께 있는 가족 그림이었죠. 헨리크는 이제 곧 휴가니까 며칠 후면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어요. 이게 헨리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기지 정문 앞에 검은 차량이 멈췄어요. 2명의 장교가 내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군인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찾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헨리크는 전투 중 부대원들을 지키다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어요. 요한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더 이상 그림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뒤편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덤불 속에서 발견한 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견종이었어요. 날렵한 체형에 호랑이처럼 곱게 선 귀, 말린 꼬리가 특징적이었죠. 메모에는 한국의 진돗개라고 적혀 있었고 백호라는 이름표가 달린 군용 목줄을 하고 있었어요. 백호의 맑은 눈빛과 의젓한 태도에서 뭔가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강아지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달려들지도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관찰하고 있었죠. 건강검진을 해보니 다행히 특별한 질병도 없었어요. 검사 내내 백호는 낯선 환경임에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그날은 마침 요한이 방과 후에 제 진료실에 들르기로 한 날이었어요. 백호를 본 요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기 있는 강아지는 뭐예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죠. 제가 소개를 마치기도 전에 백호가 천천히 요한에게 다가갔어요. 요한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자 백호는 부드럽게 그 손을 하찼어요. 그 순간 요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헨리크가 떠난 후 처음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그날 저녁 요한은 오랜만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번에는 군복 입은 아빠 대신 백호가 그림 속에 있었죠. 엄마, 우리 백호 자주 볼 수 있어요? 이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직접 군견을 훈련하는 군견병이 되면 어떨까 하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백호와 요한의 모습을 떠올리니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상관을 찾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밀러 중사님을 찾아가 제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중사님, 제가 군견병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밀러 중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신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안나, 쉽지 않을 거예요. 군의관에서 군견병으로의 전환은 상당한 체력 훈련이 필요해요. 게다가 생소한 견종과 함께라 더 큰 도전이 될 텐데. 잠시 망설이시던 중사님은 이내 결심한 듯 말씀을 이으셨어요. 하지만 당신이라면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저는 의료가운 대신 군복을 입고 훈련장으로 향했어요. 수의사로서 오랫동안 군견을 치료해왔지만 직접 군견을 다루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안나, 그건 군견이지 당신 반려견이 아니라고요. 존슨 교관의 호통이 귀를 울렸어요. 제가 백호를 너무 부드럽게 다루고 있었나 봐요. 군견은 명령에 즉각 반응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싣지 마세요. 교관의 말씀이 맞았어요. 하지만 백호의 깊은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단순한 군견 이상의 무언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독일 셰퍼드나 벨기에 말리노이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들에 비해 백호는 덩치도 작고 군견으로서의 경험도 전무했죠. 저게가 정말 군견이 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의심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솔직히 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초 복종 훈련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군견들은 여러 번의 명령과 보상이 필요한 동작들을 백호는 단 한 번의 시험만으로 완벽하게 해냈어요. 놀랍군요. 존슨 교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탄이 묻어났어요. 진돗개의 학습 능력이 이렇게 뛰어난 줄은 몰랐네요. 매주 화요일은 요한이 방과 후에 훈련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어요. 원래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밀러 중사님이 특별히 허가해 주셨죠. 엄마, 백호가 엄청 달라졌어요. 훈련 모습을 지켜보던 요한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백호는 훈련 중에도 가끔 요한을 힐끔거리며 마치 자신의 성장을 자랑하는 듯 했죠. 하지만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특히 수색 훈련에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른 군견들은 숨겨진 폭발물이나 마약의 냄새를 쉽게 찾아냈지만 백호는 자꾸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이러다가는 훈련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존슨 교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백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고 문득 깨달았죠. 백호는 단순히 냄새를 못 맡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돗개 특유의 예민한 감각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던 거죠. 교관님, 백호의 훈련 방식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존슨 교관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사냥개로 길러져 왔잖아요. 단순히 특정 냄새만 찾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 판단에 더 능숙할지도 모릅니다. 교관님의 허락을 받아 백호만의 특별 훈련을 시작했어요. 단순히 폭발물이나 마약만 찾는 게 아니라 현장의 전반적인 위험 요소를 감지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디게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백호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어요. 숨겨진 폭발물뿐만 아니라 주변의 잠재적 위험까지 파악하는 능력을 보여준 거죠. 이건 정말 특별한데요. 한 달 후 평가를 지켜보던 밀러 중사님이 감탄하셨어요. 백호는 단순한 임무 수행을 넘어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6개월의 기초 훈련이 끝나갈 무렵 백호는 기지에서 가장 특별한 군견이 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진돗개의 군견 훈련. 그 도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백호가 이뤄낸 성과는 곧 다른 기지에도 알려졌고 진돗개를 군견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군견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백호는 그 중심에서 다른 진돗개의 모범이 되어 주었고 기지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밀러 중사님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네주셨어요. 함부르크 제향군인 병원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안나,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당신의 수의사 경험과 군견 훈련 경력을 모두 살릴 수 있는 자리랍니다.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중증 외상을 입은 퇴역 군견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의사. 게다가 함부르크는 요한의 교육에도 더 나은 환경이었죠.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수락을 결정했어요. 군견 인수인계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최소 3주의 공동훈련이 필요했고 서류 작업도 만만치 않았죠. 새로운 핸들러 크로프트 상사님은 15년 경력의 베테랑이셨어요. 백호는 일반적인 군견과 달라요. 첫 만남에서 제가 강조했어요. 크로프트 상사님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군견은 군견입니다. 특별 대우가 필요한 건 아니죠. 공동훈련 첫 주는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백호는 크로프트 상사님의 명령에 따랐지만 평소의 능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죠. 이게 그렇게 뛰어나다는 군견입니까? 상사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백호의 특별한 점은 상황 판단력에 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죠. 하지만 크로프트 상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군견에게 그런 자율성은 위험합니다. 절대적인 복종이 우선이에요. 이틀째 되는 날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폭발물 탐지 훈련 중에 백호가 갑자기 훈련 경로를 이탈했고 크로프트 상사님이 화를 내려는 순간 백호는 훈련장 구석에 숨겨진 실제 폭발물을 발견했어요. 훈련용이 아닌 어딘가에서 잘못 섞여 들어온 실제 폭발물이었죠. 이건 놀랍군요. 크로프트 상사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백호의 판단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목격한 후였죠. 정말 특별한 녀석이네요. 두 번째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수인계 훈련이 시작됐어요. 백호의 모든 훈련 기록, 건강 기록, 특이 사항을 하나하나 전달했습니다. 백호가 보이는 작은 신호들도 중요해요. 귀를 세우는 각도, 꼬리의 움직임 모든 게 의미가 있죠. 마지막 주는 크로프트 상사님이 주도적으로 백호를 훈련시켰어요. 저는 옆에서 조언자 역할만 했죠. 백호는 점차 새로운 핸들러에 적응하는 듯 했지만 가끔 제 쪽을 돌아보곤 했어요. 요한에게 이별을 준비시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백호와 보내는 시간을 가졌고 주말에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죠. 백호는 이제 다른 임무가 있어. 요한에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함부르크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백호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마지막 날 공식적인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했어요. 요한은 백호에게 작은 편지와 자신의 그림을 남겼죠. 백호는 평소와 다르게 조용했어요. 크로프트 상사님이 데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번 안아보았습니다. 넌 최고의 군견이야, 백호. 자랑스러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백호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크로프트 상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날은 제가 백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그 후로 3일 뒤 백호의 탈영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에도 백호는 놀라운 여정을 이어가고 있었겠죠. 남부기지에서 백호가 탈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크로프트 상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죠. 안나, 백호가 사라졌어요. 케이지 잠금 장치는 멀쩡한데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알 수 없어요. 기지 CCTV에는 새벽녘 한 마리의 검은 그림자가 담벼락을 훌쩍 뛰어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해요. 진돗개 특유의 날렵한 점프였죠. 15년간 군견을 다뤄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밀러 중사님의 말씀이었어요. 놀라운 건 백호의 이동 경로였어요. 기지 수색팀의 보고에 따르면 백호는 무작위로 도망친 게 아니라 정확히 북쪽 함부르크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대요. 군견 전문가들은 백호의 행동 패턴에 주목했어요. 무질서한 도주가 아닌 마치 지도를 보는 듯한 정확한 방향성을 보였거든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는 걱정이 앞섰어요.
백호가 험한 길에서 무사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백호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고요. 백호의 여정은 정말 놀라웠어요. 독일 남부의 드넓은 평원을 지나는 동안 한낮의 기온이 40도를 넘나드는 환경에서도 백호는 놀라운 지구력을 보여주었대요. 목격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전날 무렵에 검은 개를 봤어요. 미넨 외곽의 한 목장주가 증언했죠. 보통 들개들은 먹이를 찾아 불규칙하게 움직이는데 이 개는 마치 위성 내비게이션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직선으로 북쪽을 향해 가더군요. 가장 위험했던 순간은 아마 남부에서 들개 무리와 마주쳤을 때였을 거예요. 야생에서 살아남은 들개들은 영역을 침범한 다른 개들에게 매우 공격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백호는 군견 훈련에서 배운 전술과 진돗개의 영리함을 완벽하게 조합했어요. 정면 충돌을 피하고 지형을 이용해 들개 무리를 따돌린 거죠. 미넨 대학의 동물행동학자가 백호의 여정을 추적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대요. 하루 평균 이동거리가 35km에 달했으며 방향 편차는 불과 5도 내외였다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방향 감각이었죠. 텍사스 구간을 지나며 백호의 모습도 변해갔어요. 군견다운 모습은 사라졌지만 대신 야생의 강인함이 묻어났대요. 군용 목줄은 녹슬기 시작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죠. 백호 앞에는 이제 중부지방의 구릉지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낙엽이 흩날리는 울창한 숲과 안개 낀 계곡은 방향을 찾기 더욱 어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백호는 자연과 교감하듯 길을 찾아갔어요. 프랑크푸르트 근교에서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백호를 덮쳤대요. 길이 모두 진흙탕으로 변해버렸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이런 상황에서 방향 감각을 잃기 마련이지만 백호는 훈련 중 익힌 감각을 활용해 계속해서 북쪽을 향해 나아갔어요. 한 시골 마을의 외딴 오솔길에서 백호는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대요. 한때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쳤던 그 노인은 백호의 녹슨 군용 목줄을 보고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나 봐요. 내 발걸음 속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 있구나. 노인은 백호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었고 백호는 그날 밤 노인의 헛간에서 쉬어갔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백호는 다시 여정을 시작했어요. 이제 함부르크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죠.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인 북부 습지대가 백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시 그 아침으로 돌아갈게요. 함부르크 교회 공원에서 조깅을 하던 그날, 들개 무리에게 위협받던 그 순간, 백호가 들개 무리의 우두머리를 단번에 제압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들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물러갔죠. 전투가 끝나고 백호가 천천히 제게 다가오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그제야 저는 무릎을 꿇고 백호를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호는 제 얼굴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어요. 마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목줄을 만져봤어요. 군용 인식표는 거의 녹슬어 있었지만 희미하게나마 연방군 기지의 각인이 남아 있었죠.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백호가 정말 우리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려 800km를 걸어서요. 백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발바닥의 상처들, 근육의 상태. 수의사로서 보았을 때 정말 믿기 힘든 거리를 걸어온 흔적이었죠. 검사를 진행하면서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800km가 넘는 거리를 혼자 걸어온 백호의 몸에는 그 여정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심각한 질병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휴식과 적절한 치료만 있다면 백호는 충분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요한은 학교에서 돌아와 백호를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백호. 정말 백호 맞아요? 놀람과 기쁨이 섞인 표정으로 백호에게 달려갔죠. 백호는 요한을 알아보고 반가운 듯 꼬리를 흔들었어요. 연방군 기지에서 온 연락은 우리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백호의 탈영 이후 독일 남부에서 북부까지 각지에서 목격담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밀러 중사님은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돗개의 귀소 본능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일이네요. 놀라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현지 뉴스에서는 800km를 횡단한 충직한 군견이라는 제목으로 백호의 이야기를 다뤘고 전국 방송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한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백호의 놀라운 이야기가 한국에까지 알려진 모양이었죠. 진돗개는 우리나라의 천연 기념물입니다. 이번 일은 진돗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네요. 군에서는 백호의 공식 전역을 승인했어요. 이례적인 결정이지만 백호는 이미 충분한 공헌을 했습니다. 크로프트 상사님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백호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백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어요. 제가 재향군인 병원에서 일할 때면 요한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었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던 요한은 백호 곁에서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죠. 가끔 백호는 창밖을 멀리 바라보곤 해요. 그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긴 여정 동안 백호는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 하지만 그건 영원히 백호만의 비밀로 남겠죠. 남부에서 북부까지 800km를 건너온 백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닌 사랑과 충성심, 그리고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헬리크가 우리 곁을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기적 같은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호는 제게 다시 한번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희망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진돗개 백호의 놀라운 여정은 단순한 개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충성과 사랑의 서사입니다. 한국의 천연 기념물인 진돗개가 보여준 800km의 대장정은 우리 선조들이 왜 이 견종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집념, 주인을 향한 변치 않는 충성심,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지혜. 수천 년을 이어온 이 한국의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치를 전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편리함과 빠른 결과를 추구하며 인내와 충성의 가치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백호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진정한 관계의 가치, 목표를 향한 끈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의 중요성을. 독일의 한 가정의 희망을 되찾아준 백호처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신을 전 세계에 알린 백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어쩌면 길을 잃었을지도 모를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의 불씨를 지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